자,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목이 그냥 아주 신박하죠. 하루 만에 2억 버는 부동산 투자. 우리 분양권 투자의 달인 베니야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야입니다. 자, 베니야님 엄청난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분입니다라고 하는 거 떠나서 일단 행크에서 이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행크 회원분들께 엄청난 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청약 당첨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뭐 강의하고 스터디 포함하면 4,000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4,000명 이상. 오, 엄청난데요. 네. 자, 지금까지 4,000분 이상의 청약 당첨자를 만들어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을 좋은 결과 낼 수 있게끔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도 궁금하실 것인데 실제 시황 부분은 베니야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시장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가장 최근에 당첨되고 수익 올렸던 사례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진행 물건이에요. 앞으로 나올 물건입니다. 유망 청약단지를 또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유망 청약단지도 너무 많이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덜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행크는 뭐 먹고 살라고. 네,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 분양권 시장 상황. 사실 앞으로를 예측하려면 이제 지나왔던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올해 2023년도에 분양권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미래를 좀 점쳐보려고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됐던 부분이 사실 저는 둔촌주공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10,000세대가 넘는 단지였기 때문에 이때 분양 당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던 시점이어서 정부가 1월 3일 날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파급력이 있어서 그 기점으로 조금 부동산 시장이 좀 돌아섰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둔촌주공 진짜 말 많았잖아요. 그죠? 네. 저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부동산 더 떨어져. 막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샀던 분들은 수익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지금 34평은 거의 아직은 거래가 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입주권을 기준으로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그렇죠. 3억에서 5억. 네. 네. 그때도 누구나 사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딱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그 마지노선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어쨌든 현 분양권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나왔던 정책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라고 첨부를 드렸고, 네. 가장 좀 강력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규제 지역을 대폭 완화해서 현재는 이제 규제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고요. 그리고 분양권의 전매 제한을 서울은 원래는 등기치고 전매가 됐었는데 이제는 1년 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어쨌든 부동산은 또 수요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이 거래가 발생되고 또 매수자가 발생되는데, 자, 그 숨통을 트여주고 이 또 메리트를 줬던 부분이 바로 분양권 시장에서는 이 전매 제한 기간을 풀어줬던 게 이게 타이밍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23년 초만 해도 사실은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올해 초만 해도 안 좋았죠. 네. 수도권에 좀 괜찮은 입지라고 할지라도 완판이 안 되거나 심지어는 이제 할인 분양까지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분양가 할인이라고 하는 거를 딱 보시면 이거는 시행사에서 무조건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갖고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대출도 상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금융의 비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할인 분양을 해서 어쨌든 완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물건 쌓이는 걸 보고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물건이 좋고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줘서라도 저렇게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런 문구를 보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러하구나, 그런 부분도 좀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올 초만 해도 저렇게 10% 할인 분양을 해줬는데 지금 23년 현재 시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좀 심리가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전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의 청약의 시장은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뜨거운 서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이 제일 세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바닥을 지났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청약에 지금 많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서울 많이네요. 지금 딱 보면은 이게 상승장도 전국적으로 다 핫한 게 아니라 서울하고 이 주요 지역만 또 수요가 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이제. 오르지 않을 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예. 신기한 게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딱 봤을 때 시행사들은 되게 이제 문구나 그 자료를 되게 매력적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부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그게 이제 혹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았던 경우도 많은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못난이 물건에는 또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네, 좀 똑똑해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 운이 통하지 않고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투자 결과 차이가 딱 극명하게 딱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감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지금 분양권 시장 상황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광진구에 분양했던 단지인데 뒤편에 사례로도 나오겠지만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는 곳이고,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420세대 모집에 4만 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약 통장 최저 그 가점 만점이 84점 만점인데 최저 커트라인이 지금 69점, 최고가 79점 정도 되거든요. 84A로 보시면. 그래서 이 정도 평균치면 굉장히 점수도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420가구인데 지금 41,344 이렇게 지금 청약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분위기가 정말 후끈후끈하다는 거를 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서울의 다른 지역입니다. 또 레미안 라그란데. 네, 여기도 이제 3,000세대 가량 되는 대단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68세대 모집에 한 37,000건 정도 들어왔고요. 평균 커트라인도 60점이 사실 60점만 넘어도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70점대 통장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실수요자가 좀 움직인다. 그렇죠. 지금 가점이 높을수록 실수요자에 가까운데 청약 통장을 많이 아끼거든요. 근데 74점대가 움직였다고 하는 거는 최종 소비자도 지금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37,000명이 접수하면 대략 36,000명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청약단지에 넣으면 또 거기서 그 다음엔 35,000명, 34,000명 이렇게 될 텐데, 처음에는 청약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안고 계속 하다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다른 갈래로 선택을 하거든요. 뭐 분양권 프리미엄 매수를 한다거나 내지는 기존에 있는 구축을 산다거나, 특히나 서울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청약의 완판이 주변에 있는 구축을 자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468개를 지금 모집을 할 때 37,000개가 지금 모인 거예요. 지금 개수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36,500개는 그러면 난 떨어졌으니까 이제 부동산 앞으로 안 사가 아니라 지금 이미 부동산 사기로 마음먹었던 수요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청약에도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기존의 구축 아파트, 이런 구축 아파트로도 64점에서 뭐 74점까지 들어왔네, 나는 가점이 안 되니까 그냥 기존 아파트 살래 해서 구축 아파트의 매수 수요로도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하고 청약의 수요를 보는 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청약 가점 얘기가 왜 이렇게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청약에 해서 못 썼던 사람들은 주변 이 단지를 또 매수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앞으로 나올 서울의 분양단지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들이 유난히 많거든요. 근데 조금 이런 단지들이 비록 좀 비싸게 분양을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완판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출도 많이 나오고 전매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구축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좀 저가점자라고 하시면 주변에 있는 구축도 신축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따라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손품과 발품을 팔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청약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청약하는 분들은 청약으로 꼭 당첨돼야지만 큰돈 버는 걸로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청약해서 내가 가점이 높으면은 그걸로 해도 되지만, 그거 아닌 분들은 또 그 다음 2안, 3안까지도 준비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서울 말고 여러분들 한번 지방
지방의 청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청약 결과 대연 DIL 어디 지방인가요? 여기는 이제 부산광역시고요. 네, 이게 부산입니다. 지금 부산의 청약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서울은 조금 못난이 입지에 또 비싼 분양가라고 하더라도 완판에는 지금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방은 조금 양극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안에서도 좀 선호되는 단지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좀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접수 건수가 상당히 그 지역의 인구 대비 좀 많은 편이고요. 네, 이것도 지금 1200 공급하고 있는데 18,837개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주 프리모원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원주 안에서도 그 중심지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각형 표시가 이제 미달이거든요. 네, 접수를 많이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원래 59 지금 제곱미터면 그래도 무난한 평형대인데, 자, 지금 여기에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다 미분양이 난 지금 물건입니다. 그래서 36,000개를 썼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서울 거 수도 주요 지역을 공략하는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썼다고 지방 거를 또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규제가 막 되면서 지방 밖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 걸 분석하겠지만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도 투자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에 가지 않는 그냥 타이밍이긴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입지가 잘 갖춰진 곳은 수요가 몰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아예 그냥 통장조차 넣지도 않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양권 지금 정말 핫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차가운 시장을 봤는데 각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은 지금 어떠한지 한번 대장 아파트 가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가 이제 동탄역에 동탄. 네. 그리고 지방이긴 하지만 천안의 신불당에 네네. 있는 지웰 더샵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동탄이고요. 앞에는 서울이고 이거는 지금 천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올 초 기점으로 해서 거의 이제 20% 가량 많이 회복을 했던 상황. 그러네요. 20% 지금 가격이 지금 올 초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이 22.73% 올랐고 3억 8천 정도가 오른 가격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회복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회복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동탄을 한번 보면은요. 동탄도 지금 그래프가 올라갔는데 동탄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동탄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는 많이 올라갔어요. 또. 예, 그래서 37.94, 3억 5천이 올라서 대장 아파트가 3억 5천이 올라서 지금 회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천안도 보면은 천안도 그래프가 딱 골에서 탈출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 회복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원래 20에서 40%가 빠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이 빠진 지역은 40%지만 여기서 지금 한 20%에서 30% 지금 회복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약단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갭 투자를 할 때 사실 그 주변에 대장 아파트, 뭐 비싸거나 아니면 거래가 많은 아파트를 이제 기준으로 보거든요. 부동산의 특성상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이게 쉽게 꺼지지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지금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 지난 뭐 올 초부터 이 그래프대로 다시 또 올라가는 확신은 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과거를 회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볼 때 이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고 이 대장 아파트의 시세가 큰 변동이 없을 거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 꺾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확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 지금 가장 큰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지만 금리가 완전히 저금리에서 지금 거의 중금리, 대출이자는 고금리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 안 된 시간에서는 그냥 확 떨어졌어요. 앞으로 더 폭락할 거다 했는데 이렇게 마냥 떨어지지만 않고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직전에 이렇게 회복했던 거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가격을 많이 낮춰가지고 팔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도 매수자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인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매도인은
갖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바로 회복이 되네. 우리 대장 아파트야. 어쨌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지나면 회복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막 금리 올리고 막 지금 0.25%, 1% 올린다고 해서 이 매물이 확 낮아질 가능성은 바로 직전보다는 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금리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시는데 이게 금리가 사실 좀 높아지더라도 내가 매각 차익으로 어느 정도 그걸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인들은 쉽게 금액을 낮추지는 않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방금 대장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또 베니아님께서 이 사진을 준비를 해오셨네요. 1년 전만 해도 유튜브에 도배를 하는 게 그 동탄이나 송도나 이런 신도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원래 송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송도, 동탄, 앞으로 뭐 이게 지옥이다, 더 폭락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사실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하고 대장 아파트 걱정입니다. 대장 아파트 걱정.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팩트잖아요. 그죠? 네. 네. 회복하는 데는 네. 문제가 없다. 아, 회복은 뭐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대장 아파트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A급 물건들은 회복세를 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좀 각 지방의 BC급 물건들 아니면 주택 이외의 물건들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 시장이 다 반등된 건 아니에요. 서울하고 광역시 그 다음에 A급 물건들만 회복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도 가지고 공부도 같이 했던 분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좀 매입을 해놓은 거고 정말 최종 소비자가 다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방하고 이 BC급 물건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거고 어쨌든 작년 하반기까지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한 20-30% 내에서는 다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의 분양권 시장 전망 한번 또 베니아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서울의 분양 물량이 네.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핫한 분양 시장이 되겠네요. 그죠? 앞으로 정말 괜찮은 많은 단지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 45,000 가구가 나올 거고 이 중에서 아까 괜찮은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프리미엄이 붙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단지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변화 예정인 정책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나 청약제도는 정부가 생각보다 자주 손을 대는 그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청약제도를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변화의 틈새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제 개편되진 않은 거지만 앞으로 이제 바뀔 부분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제 신생아 특별금급을 이제 신설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다자녀 특공이 원래는 3명이었는데 네. 이 다자녀 특공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만 나 당첨받죠? 네. 실제로 그 다자녀 특공이 경쟁률이 특공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파트를 위해서 애기 한 명을 더 도전한다.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담 삼아 이제 청약 당첨되려면은 그 지난 제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자녀 3명을 가지면 네, 무조건 당첨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훨씬 더 이제 2명이면 되니까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이들 키우더라도 학비나 여러 가지가 나가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고 없고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데 자녀 둘만 있어도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분양권 시장을 또 베니아님께서 정리해 오셨습니다.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대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완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시행사가 사실은 미분양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판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다소 좀 비싼 분양가로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구축도 자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라면 사실 저는 이제 청약을 외면하지 말을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청약 그 지위를 활용해서 당첨을 이제 얻어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 청약 제도를 아예 패스 건너뛰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청약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트랙으로 일반 매수와 청약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께 말씀드려요. 정부는 사실 무주택자한테는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 중에서도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청약인데, 무주택자분들은 본인한테 주어진 옵션을 일단 최대한 활용을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 이 청약 부분까지 공부해서 이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따져보는 거는 재테크 중에서도 가장 쉬우면서 확실한 재테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방향성을 정하실 때 좀 부담된다. 이 총 매가든 이자든 이런 것들이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내 자금 내에서 움직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내가 서울이 무겁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서울 외곽에도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신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내 자금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의 투자금 내에서 움직이고 서울만 하지 말고, 제가 또 이번에 강의할 때 나만의 강남이라고 해서, 아까도 대장 아파트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동탄도 있고 천안도 있고 각 지역마다 또 괜찮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아파트가 있으니까, 일단 내가 거기 거를 먼저 확보하고 단계별로 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서울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괜찮은 요건을 갖춘 곳을 매입하면서 단계별로 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